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느 권투 선수는 말했습니다. 권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3분 동안 죽어라 싸우고 잠깐 쉬라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저 링의 구석이야. 구석이 없으면 권투 선수는 싸울 수 없어.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언제 돌아가도 나를 받아줄 구석. 그래서 집구석이란 말이 있나 봅니다. 가족이 제일입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분 얘기가 오랜만에 들려왔는데 장미란 차관의 친정? 어딜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그러면 이게 훈련에 방해될까봐 가서 말도 걸고 싶고 이런데 방해될까봐 못 걸겠어요. 입수하는 거 한번 보고 가야겠다. 네. 아직 계속 너무 반갑다. 잘했었어? 그대로네. 기량은 더 좋아지고. 크게 얘기해야지.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요? 벗고 들어가야 되죠? 한경선 코치님. 오랜만이에요. 와.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도 그래 반가워요. 일부러 꼭 준비 바라는 것 같이 꽃다발까지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운동복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다시 댄스코트 좀 하고 영상 좀 해볼 걸 그랬나 봐요. 빨리 연습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아이고 잡아보세요. 네, 언니. 오늘 오기 전에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더 좀 마음이 새롭고요. 선수 때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화이팅! 항저우 아시안 게임 화이팅! 우리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장미란 차관 임명되고 나서 근래에 본 것 중에 제일 활짝 웃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차관이 됐지만 처음 이제 어쨌든 정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행정 영역으로 들어간 건데 좀 어색하죠. 본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교수를 하다가 또 선수를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어색했을 텐데 저 장소는 너무 익숙한 장소잖아요. 본인이 저기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그러네요. 정말 금메달까지 따내는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감회가 정말 새로울 그러겠네요. 것 같아요. 또 후배들이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기 코치, 선배, 후배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네. 사실은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 더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보면 너무 즐거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좋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선후배들 이런 분 만나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또 코치들 만나고 격려하고 본인이 저기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한 곳을 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어쨌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이잖아요. 그리고 체육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항저우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 달 남았어요. 그래요? 예. 그게 원래 작년에 개최가 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돼서 한 달 후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는데 선수들 격려하러 간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상 없는 안전한 대회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또 격려를 했는데 정말 친정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장미란 차관 본인도 감회가 남달랐겠지만 선수들도 아까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살갑게 언니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차관님 아니고 언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저게 진짜 차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더라고요. 진짜. 사실 장 차관이 처음 임명됐을 때만 해도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사실 제2차관이라는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저렇게 수탈하게 격이 없이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차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사인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김수현 역도 선수가 언니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차관이 아니다. 나 오늘 사인하러 온 거 아니니까 얼른 연습해라. 빨리 연습해라. 이러면서 몇 번 와.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3번이나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신 역시 거고요. 한국은 3세번이에요. 그러니까요. 3번은 말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 출신답게 훈련장 매너도 너무 좋았던 게요. 태권도장에 들어설 때는 바닥이 상하면 안 되니까 구두를 벗고 들어가는 그런 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지금 이 장차관의 그라운드죠. 역도장에서는요. 아이고 운동복 갖고 올 걸 그랬다 이렇게 야. 얘기하면서 얘기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도 이 장차관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바벨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진짜요? 합니다. 어머. 이렇게 선수 생활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바벨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자기 있다고 관리 해요. 철저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한 정말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일 거 아니에요? 이런 역도장을 보니까 아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한번 운동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훈련에 혹시나 방해될까 봐 꾹 참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수영 교수님, 네. 진짜 이 장미란 차관의 진천 선수촌 방문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큰 힘이 틀림없이 됐을 아, 거다 그래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는 이 후배들 또는 제자들 이런 친구들은 가끔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있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 선배라는 것이 롤 모델로서 굉장히 큰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뭐 내가 정말 이렇게 소모적으로 훈련을 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네. 사실 메달이나 따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만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다가 아니다 아.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네. 국가의 아주 주요한 체육 정책을 이끄는 리더로서 네. 정말 훌륭한 역할을 지금 다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저 이제 장미란 차관님이 저길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태능에서 진천으로 이사 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저렇게 차관이 관련된 기관이나 이제 뭐 어떤 행정 그 담당 대상 뭐 시설을 방문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진천이 정말 잘 운영이 돼야 사실은 아시안 게임에서도 지금 이 선수들이 그 뭐 기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을 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현장 방문하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수영 교수님 말씀처럼 시청자분들 중에도 선수촌 태능에 있는 거 아니었어?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실제 주무부처 차관의 이 방문이 많은 국민들에게도 또 울림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 역도 선수 대표 선수에서 그리고 교수로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가 문화체육관광 2차관으로 정말 이제 다양한 활동 여러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었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대 1로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체급은 자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때는 긴장이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나오면 또 아유 그냥 끝났구나 하고 또 확실히 그래도 현장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좀 걱정, 익숙지 않은 분야에서 걱정을 했는데 또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현장의 의견도 더 많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상 보면서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시청자분들 공감하셨을 거예요. 최재범 교수님. 예. 장미란 차관이 뭘 맡으면 허투루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메달리스트 교수 되려고 박사학위 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었죠. 뭔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금메달을 딴다는 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겠죠. 일이에요. 그거는 뼈를 깎는 그 고통도 감수하고 그러겠네요.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박사학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맡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대가 크고 네. 물론 뭐 지금 당장 이제 임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성공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렇게 아까 지금 화면에 본 것처럼 여러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의견 청취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행정에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네요.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장미란의 정들어 TV라고 정들어. 정들어.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TV. 아, 줄여서 난 또 장미란 정들어 차관 TV. 얼굴 보면 정들어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정들어 TV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책 듣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아, 이름 잘 지었네요. 예,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문체부 SNS에도 장미란 차관이 직접 출연을 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답한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질문 있는 것 또는 정책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 이런 부분에 직접 답도 달고 본인의 목소리도 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로즈란 퀴즈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장미란이 이제 로즈가 이제 저희 애칭이에요. 그래서 SNS로 로즈란 퀴즈를 이제 문체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관련된 거 퀴즈 내고 맞추면 이제 선물 주고 이런 건데 이게 소통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SNS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대부분. 저런 소통의 방법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정부가 운영하는 SNS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근진이란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엄숙 근엄진지. 장미란 차관의 그 직원분들과의 소통하는 사진 몇 장 쭉 보니까 엄근진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정말로 다가가잖아요. 일단 이미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정말로 혹시 몇몇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 실력, 그걸 행정의 실력을 유감없이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파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민, 남편의 고민인데요. 세상에 최진문 교수님, 너무 제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무겁게 느껴져요. 무슨 고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이분의 사연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출가한 두 자녀를 둔 50대 남편이 고민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50대 남편 최근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요? 근데 왜냐면 아내가 귀가가 늦어지고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 하나는 외박의 횟수도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아이고,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 아내가 갑자기 늦어지고 귀가가 또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이러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면 아내가 친구들과 남녀 짝을 맞춰서 술자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행을 다니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다 세상에. 보니까 아내에 대한 이제 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안지정 기자님, 자녀 둘을 출가시키면 이제 남은 건 딱 남편과 아내 보면 더 둘이 오순도순 돈독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안타깝고도 뒷목이 뻐근해지는데 네. 이 남편, 아내에게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 남편 오랫동안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진짜 왜? 아니 지금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진짜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더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몸은 아프지. 아내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늦게 귀가를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꼬꼬무라고 혹시 아세요? 맞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무는. 네. 네.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 어머나. 거예요. 이분의 생각이 출발은 어디냐면 내가 죽으면 아내가 혼자 남게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이를 문제 삼아서 이혼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본인은 시한부 인생이니까 죽을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별이 되면 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아픈 내 상황을 알면서도 밖으로만 도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이혼을 할 거냐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결국 사별이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딱해요. 지금 듣고 보니까 지금 저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진짜 남편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한숨 내쉬면서 할 것 같은데 근데요 허준 변호사님 자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별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 이혼하든 헤어지는 건 다 똑같은데 왜 고민하는 걸까요 그러면?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남편이 지금 몸도 아프고 괘씸한 어떤 배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산을 덜 넘겨주는 방법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세상에. 지금 남편 생각으로 아내와 헤어지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까 사망하고 나면은 헤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와 이 자녀의 상속 비율이요 1.5대 1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조금 더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재산 분할을 해주게 되면 기여도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혼인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적 어떤 기여 여부라든가 네. 이런 것들로 분할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아내의 유책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위자료 부분도 본인이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상속은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이렇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혹시 최명규 원장님 뭐 이런 생각은 뭐 단언하긴 좀 쉽진 않지만 이 남편분이 원래 이제 지병은 있었지만 의심을 하다가 혹시 병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접적인 것과 이제 간접적인 게 있는데요. 먹어야 되는 약, 그리고 그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검사 그런 것들을 갖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병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허. 그런 거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또 직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스트레스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남편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선택 능력이 없어지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게 이분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많은 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의사는 절대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아무리 중한 병이 있더라도 3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얘기하게 되는 거는 네. 현재 조건이 이어진다 그랬을 때 3년 생존율은 몇 % 있습니다. 몇 년 생존율은 몇 %입니다고요. 절대로 0%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란 사실은 없고요. 다른 의미에서 우리 전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좌절감을 갖다 치료를 받으시고요. 결정 능력을 갖다 회복하시게 되시면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지 간에 잘 하실 수 있고요. 때때로는 아무 결정도 안 하는 게 최선의 결정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세가 악화되잖아요. 왜? 시한부 인생이지만 이런 고민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게 되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텐데 앞서 우리 허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에 그 이후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대방 아예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허준 변호사님 남편의 고민은 혹시 지금 이 괘씸하잖아. 아내 행동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이혼 소송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남편의 어떤 남편과 아내의 재산 관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개인의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내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유책이 인정될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세금 문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면서 차라리 지금 이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사망하게 된다면,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혼 소송 도중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이혼 소송 자체는 종료를 하고 아내는 그대로 배우자의 지위에서 상속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신 전속권, 그러니까 내 몸에 그대로 한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결혼한 당사자만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가 되게 된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자녀들이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송 자체로 그대로 종료가 되고 아내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본인이 사실 시한부 선고 받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수정 교수님 남편분은 그런 고민도 할 거예요. 이걸 출가한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 말어. 왜냐하면 자식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펄쩍 뛸 가능성이 있잖아요. 진짜.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자식도 남이고 뭐 결국 배우자도 남이고 아. 이런 이제 고민 자체가 나의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그러네요. 들고요. 잠깐 제 입장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 같으면은 이혼도 사별도 답은 아니다. 어. 그냥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다시 좀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있을지 내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게 그게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네.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사실 배우자 입장에서도 뭐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게 또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 아하. 예, 그게 내 건강의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또 이수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은 괘씸하더라도 돈 문제보다도 지금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는 게 치료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이 사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15일 아침 6시쯤 목포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변기 앞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상점 관계자가 발견을 한 건데요. 네. 여성은 당시에 코피 흔적을 제외하면 눈에 보이는 외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여성이 이미 숨진 상태로 보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혹시나 이 자세로 봤을 때 구토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성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앞서 여러분 제목 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창문으로 나온 해경. 아니 그러면 이 숨진 여성과 안진영 기자님 창문으로 나왔다는 그 해경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물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서 이날 이 여성이 현직 해양경찰관인 30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아하. 그 행적을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건 당일 오전 3시 20분쯤입니다. 이 여성이 화장실을 갔고요. 조금 있다가 남자친구인 이 30대 해경 역시 따라 들어갑니다. 어허.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이 남성이 혼자서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식값을 계산한 후 다시 화장실로 향한 거죠. 어허. 그리고 이 남성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5시 30분쯤 화장실 내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행동이죠. 어허.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요.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쯤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 숨어있던 이 해경을 붙잡았습니다. 자, 저 시간대별로 보면 물론 행적은 조금은 기이해요.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CCTV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 그러면 저 남성은 식당에서 화장실로 들락날락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숙박업소에서 검거를 했을까요? 경찰은? 왜냐하면 경찰은 이 사람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결국은 이제 송치를 한 겁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시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람 목포해양경찰서 현직 해경인데 네. 이 사람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여성분과? 피해자와 예 그렇습니다. 2달 정도 사귀었는데 2달 정도 사귀면서 계속 자기한테 지적을 해서 그게 기분 나빠서 화장실을 가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했고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하. 그러니까 살해한 건 인정을 하고 있는 세상에.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범행 직후에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돌아옵니다. 10분 있다가.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머물고 나서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혹시나 이거 모르겠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이제 범인은 다시 그 현장, 그러니까 살해 현장에 돌아온다고 하는 기본적 원칙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혹시나 이건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그 10분 사이에 이 여성이 생명이 살아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의혹이고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10분에 다시 확인한 이유가 뭘까 와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서 그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 보세요. 저 여성이 발견 당시에 그 자세 그리고
이 몹쓸 남성이 범행 10분 만에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거 이거 종합적으로 어떤 해석이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이제 몇 분이 비잖아요. 네. 한 10분은 넘는 것 같고 20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아하. 시간이 이제 비는데 지금 경위가 뭐 피해자를 뒤따라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네. 그랬다가 혼자 나와가지고 계산을 하고서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 아하. 이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따라 들어간 시간대 네. 뭐 그 20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발견된 이제 시신의 자세는 사실 여성이 여성 화장실에 이제 변기 앞에 엎드린 자세로 발견이 됐어요. 네. 뭐 보통 그렇게 엎드린 자세 언제 이제 발생을 하느냐? 사실은 술을 많이 만취해서 결국은 변기를 붙잡고 뭔가 이 뭐 속에 있는 걸 개워낼 때 저런 자세가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보면 이게 꼭 타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애인이 해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요. 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유리창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이 남자친구가 5시 30분쯤에 이제 도주를 하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무 일도 아니고 여성이 오바이트를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문을 통해서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아. 근데 뭐 본인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창문을 통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창문을 통해서 도주한다는 건 그냥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이 몹쓸 남성, 범인, 이 피의자 남성의 말만 믿고 뭔가 흘러가게 하는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퉜다고 해서 뭔가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렇다면 보세요. 반드시 이 여성에 대해서 부검도 의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살 정황으로 보이는 1차 소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더니 부검이 얘기에 따르면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1차 소견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럼 피의자의 진술과는 일치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최종 소견이 나와봐야 알 수 네. 있는 부분이지만 타살 정황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경찰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의 어떤 타임라인을 보고 이 피해자의 행적과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제 구속영장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구속 가능성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목포 해경에서도 피의자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 지켜본 뒤에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살인 피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제대로 밝혀지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과 함께 최고 수준의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런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사진을 찍는다. 허주연 변호사 혹시 뭐 봉사활동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정말 들어보시면 정말 분노가 차오르는 앵그리 하실 사건입니다. 왜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지난 3월입니다. 대전의 한 편의점 안인데요. 빨간 옷의 남성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네. 저 빨간 옷의 남성이 바로 지적 장애인인데요. 어. 한 남성은 저 남성 얼굴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더니 이리저리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 장만 찍는 게 아닌 것 같죠? 여러 각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찍고 있고 빨간 옷 입은 남성 무기력하게 팔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봐도 허주연 변호사님 딱 봐도 저게 서로가 왜냐하면 저 빨간 옷 입은 남성이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강압에 못 이기고 있다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굉장히 저항할 수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하. 괴롭힘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괴롭힘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 사실은요 더욱더 나쁜 정말 악질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영상으로 마저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네, 피해 남성을 의자에 앉혀두고 이리저리 사진을 찍는 저 무리들. 알고 봤더니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지적장애인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세상에. 뿐만 아닙니다. 어머, 어머. 이번엔 은행 ATM기로 온 무리들 중 한 명인데요. 저 남성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지적장애인 통장을 가져다가 돈을 뽑거나 어머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이런 합니다. 몹쓸 인간들이. 네.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돈을 편취하는 등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영상 보고만 있어도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분노가 막 치밀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천인 공노할 일이죠. 아니 우리 사회의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세상에. 아니 물론 누구한테나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해서는 자기들의 이 범죄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저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20대 일당이에요. 나이도 20대들이에요. 저 일당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대전 일대에서 지적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1급에서 3급 정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이런 세상에. 나쁜 사람들 정말 가만두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1,500만 원을 저런 식으로 등쳐먹었다 해도 지금 놀랄 판인데 이수정 교수님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저렇게 막 긁어모았길래 1억 5천만 원 지금 저렇게 사기쳤어요, 진짜. 아, 저도 뭐 대포 통장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게 10명의 그 신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까지 편취한 사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지금 어떤 방법이었느냐. 비대면 대출로 100만 원에서 4천만 원씩을 받았고요. 이렇게 허술을 해요, 이렇게 대출이. 글쎄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통장서 아까 돈 출금하시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제 출금을 또 해서 일부 1억 5천 가까이 됐고 세상에. 그다음에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또 일부 결제를 했다고 이것도 합니다. 허술하네요, 진짜. 네, 더군다나 어학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은품 어머나.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면 사은품을 주나 봐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 것도 가로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앞서 CCTV에 찍힌 것도 저 일당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일당들, 조직들이 거대한 조직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들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악질적이고 또 치밀했습니다. 일단 총책, 범행 지시, 현금 수거책 등 업무를 분담을 했고요. 그래서 치밀하게 지적장애인들을 노리고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사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요. 숙박업소에 투숙시킨 후에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더 악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쉽게 유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적장애인을 이용했습니다. 세상에. 같은 장애학교 출신 다른 지적장애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에 이용을 한 건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범행에 가담을 시킨 거죠. 또한 대출 실행 시에는 피해자들과 동행을 해서 도주나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아 근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최명기 원장님 지적장애 1급에서 3급 정도 그런 분들이시라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구나 혹시 감지하기 어려운가요? 또 신고하기도 어려운가요? 지적장애 1급인 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위생이라든가 모든 거를 타인이 관리해주게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적장애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긴 하지만 아마 본인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를 갖다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지적장애 3급인 분들은 정확하게 묘사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지 이 행위가 자신한테 불리한 행위인지 유리한 행위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적장애 3급인 분들은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세상에 천하의 몹쓸 인간들이잖아요. 세상에 허전 변호사님 이 못된 인간들 그런데 이 범죄 행각이요 하마터면 묻힐 뻔했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건 접수 약 4개월 만에 경찰이 일당을 모두 검거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지금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데 준사기죄 또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총책 20대 A씨 등 6명 구속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준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어떤 심신 장애를 악용해서 이렇게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컴퓨터 이 ATM기에 입력하는 거, 비밀번호 네네. 입력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처벌받는 것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죄들이 적용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진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행동 강령이라든가 조직 구성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 일당이 8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2명이 숨지는 바람에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상태고요. 더 분하고 화가 나는 것은요. 이렇게 피해자들한테서 갈취한 이런 돈을, 그러니까 편취한 이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몹쓸 인간들이네요, 진짜. 이 저항할 수 없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의 그런 약한 점을 악용을 해서 자신의 고작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니 정말 엄한 처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요, 이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 사회 안전망이 보듬어줘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가족이 24시간 내내 붙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분들에 대한 안전망, 대책 정말 차제에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좀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런저런 그 밖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 중이죠. 남방 큰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유형이었습니다. 왜요? 이 안타까운 사연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돌고래 친숙한데 왜 슬퍼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양경찰이 뛰어듭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폐 그물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러 들어간 건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물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 다름 아닌 죽은 새끼 고래를 어미가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업은 채 아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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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얘기 듣고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설명처럼 너무 짠한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그물에 걸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돌고래가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처음에는 그물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줄 알고 해경분이 뛰어드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최명기 원장님, 진짜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표현이 딱 맞아요, 진짜. 네. 돌고래나 고래는 포유동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나와서 숨을 쉬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숨을 갖다 쉬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우리 인간이 장례를 치르고 애도 기간을 가지듯이 저 돌고래도 자식을 갖다 떠나보내는데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머나. 그 시간 동안에 결국 저게 우리 돌고래의 어떤 애도 행위가 됩니다. 지금 저 어미 돌고래 보세요. 저 행동 보니까 진짜 최명기 원장님 말씀처럼 아가 숨 좀 쉬어봐. 아가 숨 좀 쉬어보렴. 진짜 그러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진짜. 저는 저거 보고 정말 너무 울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방 큰 돌고래가 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들은 빨리 새끼를 독립시키는데 이 돌고래는 10년 동안 이 새끼를 기른다고 해요. 어머나. 그래서 아마 저런 행동을 보인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니었어요. 앞서 2020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올해 3월과 5월에도 등에서 떨어지는 이 죽은 새끼를 건져내고 또 건져내는 아이고. 어미 돌고래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제주 앞바다의 남방 큰 돌고래 12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멸종 굉장히 이제 위기되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위기종이에요? 보호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주에서 해양생태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과태료를 물게 되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트스키 타면서 관광객들이 막 가까이 접근해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시고 큰 돌고래가 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보호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그래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소중한 건요. 만지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건 정말 지켜보면서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끼가요.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우리 어미 돌고래 정말 기운 내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분위기 바꿔볼게요. 뭔가 행사장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한순간에 비명 소리가 들렸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전투기들이 화려한 고개 비행을 하는 에어쇼, TV쇼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에어쇼 도중에 한 전투기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어허, 네. 미국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을 하던 전투기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추락합니다. 조종사들은 간발의 차로 급히 탈출해 낙하산을 펼칩니다. 아, 저 낙하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한 곳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어머나!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진짜 간발의 차요, 진짜.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we saw the explosion. It was like, it's obviously not part of the show at all. So I'm just in disbelief. So sad. Feel so bad. Like God was protecting them. It's nice. 세상에, 최진문 교수님 네. 에어쇼 보러 왔다가 최악의 장면 봤어요, 지금 저분들은. 그렇죠. 이게 현지 시간 13일 날 미시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시간주에서 미국 에어쇼가 이루어졌는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전투기는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2로 떨어졌는데 어머나. 다행히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인명피해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종사 2명은 극적으로 탈출해서 인근에 있는 호수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다행히 천만다행이네요. 구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지만 저걸 봤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쇼는 바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저 전투기가요, 1967년산이에요. 아이고. 아주 오래된 거고요. 네. 소련에서 만든 미그 23인데 네. 이 그 양키 항공 박물관이라는 곳에 행사를 주최했는데 이곳에서 퇴역한 군인이 소유하고 있던 걸 빌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고 엔진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없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정혜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진짜로 솔직히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딸아이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카톡 대화창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 같은 이름의 아이한테 사랑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순간 깜놀했는데 이걸 귀엽다고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상한데 신경 쓰지 말라며 타일러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는 최명기 원장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명기 원장님? 풋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헤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딱 두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하. 첫 번째, 저 대상이 남자애가 아니라 성인이 피싱을 한 게 아닌지만 확인하면 아하. 되고요. 또 한 가지, 아이를 타이를 때 절대로 공부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아하, 어떻게 해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